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의 앱 만들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이너 화면에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화면에 이미지, 텍스트, 버튼을 원하는 형태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버튼이 동작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화면에 접속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테스트 2,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테스트 2가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앱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화면 위에 우리 학교의 로고와 월서 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텍스트가 있고 공지사항 버튼을 누르면 우리 학교 공지사항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지도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 학교 지도로, 음표를 누르면 우리 학교 교과가 플레이되고 전화를 누르면 우리 학교에 자동으로 전화가 가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컴포넌트를 보면 특히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이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이름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튼 1을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선택하고 버튼 1을 지우고 버튼 띄우고 공지사항 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버튼 공지사항, 이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나온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는 것이겠죠. 자, 버튼 2도 마찬가지로 바꾸어 줍니다. 버튼 2는 버튼 지도, 버튼 3은 버튼 교과가 플레이 되기 때문에 버튼 4는 버튼 전화, 이렇게 먼저 버튼의 이름을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공지사항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우리 학교 공지사항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화면 말고 두 번째 화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스크린 추가, 그리고 스크린 이름은 자동으로 스크린 2라고 나오는데 그대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이렇게 스크린 2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스크린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스크린 1으로 돌아가려면 눌러서 스크린 1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즉, 이 뷰어에 두 개의 스크린이 겹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스크린 2로 넘어가서 자, 여기다가 컴포넌트 하나를 가져올 건데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중에서 웹뷰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웹뷰어라는 컴포넌트가 스크린 2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웹뷰어 컴포넌트는 화면에다가 인터넷 창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되나요? 다시 스크린 1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위에 있는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버튼 공지사항 클릭. 그러면 이 버튼 공지사항과 관련된
블록들이 많이 뜨게 되죠. 그죠? 메뉴에 있는 언제, 버튼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까 전에 스크린 2가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블록에 제어 눌러주면 다른 스크린 열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다른 스크린 열기 블록 가지고 와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공통 블록에 텍스트에서 메뉴에 있는 따옴표 특정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끼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screen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스크린2의 맨 앞 글자가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스크린2가 앞에 대문자죠. 그죠? F가. 만약에 소문자 F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기능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한다. 뭐를? 스크린2라는 다른 스크린을 연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스크린2로 가봅니다. 스크린2로 가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만들었던 스크린2 화면에 웹뷰어 컴포넌트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2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자, 언제 스크린2가 초기화되었을 때 실행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뷰어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호출 웹뷰어 1 URL로 이동하기 URL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텍스트 아까 전에 했었던 따옴표 요거를 URL에다가 끼워 넣어 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언제 스크린2가 초기화되었을 때, 즉 스크린2가 처음 열렸을 때 어떻게 웹뷰어 화면에 어떤 URL로 이동하기. 이 URL은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거죠. URL 어디? 우리가 입력해 준 URL로 이동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뭘 넣어주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학교 공지사항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월서중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월서중학교 입력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학교 홈페이지 바로 가기 학교 소식에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페이지죠. 공지사항에 공지사항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 위에 있는 이 주소를 모두 복사를 해서 앱 인벤터로 들어갑니다. 이 URL 안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크린2가 초기화되었을 때 웹뷰어 1 URL로 이동하기 어디? 우리 학교 공지사항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블록을 더 만들어 봅시다. 스크린2 컴포넌트 클릭 그 다음에 스크린2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제어에 들어가서 다른 스크린 열기 텍스트로 가서 따옴표 2개 여기다가는 대문자 screen 1 자, 이건 뭐냐 하면 스크린2 화면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뒤로 가기 버튼 있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겠어요? 바로 스크린 1 화면으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야겠죠. 그죠? 만약에 이 기능을 넣지 않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코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이너로 돌아와서 스크린 1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핸드폰과 앱 인벤터를 연결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화면입니다. 지금 앱 인벤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왔죠, 그죠? 원래는 공지사항 버튼 요걸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우리 학교 공지사항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요거죠. 눌러볼게요. 그럼 다시 원래 스크린 1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이 지도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 학교 지도가 뜨도록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지사항이랑 똑같아요. 지도 화면이 나오는 또 다른 스크린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스크린 추가해서 스크린 3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잠시 뒤에 스크린 3이라고 하는 빈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방금 전에 공지사항 버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웹뷰어 컴포넌트를 스크린 3에 가지고 옵니다. 됐나요? 자, 스크린 3 안에 웹뷰어 컴포넌트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스크린 1로 돌아와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블록으로 가서 자, 아까 전에 코딩했던 게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다른 블록을 하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제하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앞에 X가 나오죠, 그죠? 똑같은 블록이 두 개 있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X자 표시가 나오거든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언제 버튼 지도를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 열기 방금 전에 만들었던 스크린 이번에는 스크린 3을 열면 되겠죠, 그죠? 자, 지도를 클릭했을 때는 스크린 3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스크린 3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 3에 스크린 3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언제 스크린 3이 초기화되었을 때, 처음 열렸을 때 어떻게 해라? 웹뷰어로 가서 웹뷰어 1 URL로 이동하기. URL은 텍스트를 가져와서 끼워 넣고 그리고 또 네이버에 가서 월서 중학교를 검색했는데 이번에는 지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 월서 중학교가 검색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학교 월서 중학교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 URL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줘서 URL 복사를 했습니다. 다시 앱 인벤터로 돌아가서 이 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린 3이 초기화되었을 때는 네이버 지도 월서 중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어에
다른 스크린 열기, 그리고 텍스트 스크린 몇 번으로? 1으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맨 초기 화면인 스크린 1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크린 맨 앞에 있는 S를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스크린 1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생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 맵 아이콘을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실행이 되는지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어때요? 월서중학교 네이버 지도로 검색한 결과가 핸드폰으로 조회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스크린 1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표를 누르면 우리 학교 교과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학교 교과 음원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죠? 교과 음원 파일은 여러분들의 EBS 온라인 클래스 교과별 학습 안내 기술 게시판으로 가보면 선생님이 교과 음원 다운로드라는 게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교과.mp3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교과.mp3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다시 앱 인벤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 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노래가 실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뷰어 1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플레이어 1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에 보면은 맨 아래 플레이어 1 컴포넌트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1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 가보면은 소스가 있습니다. 현재 소스가 없죠, 그죠? 이 소스란 말은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파일 올리기 눌러서 파일 선택 바탕화면에 받았던 교과.mp3 파일을 열기 하고 확인. 자, 하면은 잠시 뒤에 교과.mp3 파일이 소스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블록으로 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가서 이번에는 버튼 교과 눌렀을 때 언제 버튼 교과를 클릭했을 때 무엇을 실행하느냐? 플레이어 1 클릭하면 호출 플레이어 1 시작하기 해서 끼워 넣어줍니다. 해석하자면 교과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플레이어 1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 파일을 자동으로 시작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만 있으면은 나중에 버튼을 눌렀을 때 교과가 재생되긴 하지만 교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멈추는 명령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우린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교과 버튼을 눌러서 버튼 교과를 길게 눌렀을 때는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1 정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버튼을 살짝 클릭하면은 플레이어 1에 있는 교과가 실행이 되지만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게 이렇게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월서중학교 교과인데 아주 정겹네요. 자, 이거를 멈추고 싶은데 클릭하거나 뭘 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재생이 되고 꾹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작동이 아주 잘 되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전화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학교에 전화를 한번 걸어 볼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팔레트에서 쭉 내려가면은 소셜이 있습니다. 소셜. 여기에 소셜에 전화 컴포넌트가 있죠. 그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뷰어 1으로 가지고 오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전화 1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전화 1 컴포넌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1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전화 1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무실에 전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053-234-8219 장난 전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234-8219 넣었습니다. 됐나요?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블록으로 들어가서 전화 버튼 전화 클릭 그러면 버튼 전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죠? 전화 컴포넌트에 호출, 전화 1, 전화 걸기, 호출, 전화 1, 다이렉트 전화 걸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걸기 요거는 나중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통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지 전화가 됩니다. 하지만 전화 1, 다이렉트 전화 걸기는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쌤한테 전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호출, 전화 1, 전화 걸기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디자인으로 가볼까요?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 화면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053-234-8219 지금은 교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화면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았고 이번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을 합시다. 프로젝트 저장하기 하면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코딩했는 것이 테스트 2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잘 했나요? 자, 오늘은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인터넷을 열거나 소리를 재생, 전화를 거는 것까지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간단한 형태의 앱을 어느 정도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